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이징 천안문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인민대회당이라는 건물에서 오는 일요일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이후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리더십 변화와 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당대회의 핵심은 역시나 시 주석의 사면임입니다. 사면임을 결정하는 시 주석의 1인 체제는 앞으로 더 확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시진핑 독재 아니었냐, 내지는 기정사실 아니었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독재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완전히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절대 독재자냐? 그 수준은 아니죠. 또 리커창 총리처럼 라이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독재자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독재자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또 4년임이 기정사실이냐라고 하면 이것도 거의 그렇다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01%의 가능성이라고 해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중국은 1인 독재국가는 아직은 아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건 맞습니다. 물론 중국은 다당제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만한 얘기고요. 중국에선 당이 아버지, 국가가 아들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빠가 키우는 대로 아들은 잘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고요. 충성의 대상도 국가가 아니라 당이고요.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공산당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9,600만 명의 당원이 바닥에 있고요. 그 위에 이번 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2,000여 명의 전국 대표가 있습니다. 전국 대표는 이번에 투표로 중앙위원을 뽑습니다. 중국 관련 기사나 그래서 당중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당중앙이 이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뜻합니다.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170여 명이 있고요. 중앙위원 결혼이 생기면 보충하는 후보중앙위원이 있습니다. 중앙위원이 대략 장관이나 성장급입니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왕이 외교부 장관도 중앙위원이고요. 중앙위원은 선거로 자기들 중에서 25명의 정치국 위원, 줄여서 정치국원을 뽑습니다. 정치국원은 대략 부총리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이렇게 4대 직할시의 당위원회 서기도 정치국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말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중앙은 또 정치국원 중에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도 뽑습니다. 상무위원은 중국 권력의 진짜 핵심이고요. 또 중국 정치체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표는 2017년 19기 당대회 직후 만든 것이어서 정치국원들은 맡은 직무들이 지금과는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시진핑 주석은 당 총서기이기도 하고 정치국원이면서 그 중에서도 상무위원이고 또 중앙위원이고 전국 대표이고 공산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 되면 선거는 형식적 절차고요. 각 파벌들과 당 원로들이 협의로 정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 협의를 하는 게 7월 말 8월 초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서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고요. 그런데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는 얘기들인데요.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린다는 건 이런저런 물밑 합의가 다 끝났다는 얘기고, 회의는 시 주석이 주재해서 아름답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절차인데요. 물밑 합의가 안 돼서 회의를 못 열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는 시 주석이 이번에 원로나 다른 계파들과 아예 협의도 안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영도자 내지는 권력자였던 덩샤오핑은 후대에 아주 많은 걸 남겼습니다. 개혁개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적으로도 제도들을 남겼는데 그 목적은 짧게 보면 독재 방지고 더 깊게 보면 공산당 체제의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타났던 폐해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는데요. 덩샤오핑 자신도 수십 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오쩌둥 추동 세력 같은 반대파와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덩샤오핑의 유산들을 모조리 폐기한다는 점에서 과거와의 단절이기도 하고요. 덩샤오핑 이전 마오쩌둥의 1인 체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회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상파라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67세까지는 남고 68세부터는 집에 간다. 이게 과거 20년 동안 잘 지켜졌는데 올해 69세 69인 시 주석이 재선인 되면 그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간부들 중에도 68세 이상인 사람이
사람이 남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칠상파라가 1980년대에 만들어진 배경 중 하나는 그때 기대 수명이 72세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훨씬 늘었으니 칠상파라도 설득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게 시주석의 사면임 논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격대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대라는 말은 대를 건너뛴다는 거니까 지금 지도자가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덩샤오핑은 후임에 장점인을 세우고 그 뒤에 후진타오까지 지정했습니다. 후진타오 다음인 시진핑은 장점인이 지정했다기보다는 장점인의 상하이방, 후진타오의 공청단파, 그리고 소수지만 각각의 파워는 센 건국공신 2대들 집단인 태자당의 협상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도 장점인과 상하이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격대 지정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었죠. 그런데 후진타오가 공청단의 에이스인 후추나 부총리를 시진핑 다음으로 지정했다는 설이 있었는데 시 주석은 그걸 싹 무시하고 아직까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5년 뒤에도 60대 초반일 정도로 젊은 세대가 들어가면 시 주석이 사면인까지만 하고 2027년에는 그 사람이 물려받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후추나 부총리가 올해 59살이니까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칠상파라를 깨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남는다고 하면 아마도 5년 뒤에 대폭 물갈이가 있을 것이고 그 세 얼굴 중에 하나가 그 뒤 5년 뒤에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시 주석은 사면임에서 4연임까지 한다는 뜻이겠죠. 덩샤오핑의 유산 중에는 국가요직을 5년씩 2번 총 10년만 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있었는데요. 이건 중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법조적으로 3년임의 길을 튼 거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여전히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총리에서 물러나는 건 확실하고요. 아예 은퇴하거나 헌법상 최상위 기구이자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권력 서열은 시주석, 그 다음이 총리가 아니라 리커창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 다음 총리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표는 코트라에서 정리한 건데요. 칠상파라가 지켜진다는 전제로 만드신 것 같고요. 그게 깨진다고 하면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번 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는 게 가장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산당 권력 세월의 가장 위가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중국의 집단체제제는 이 상무위원 7명이 주석은 외교, 경진은 총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유 업무를 관장하는 체제입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상무위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 주석도 상무위 회의에선 한 표만 행사하고요. 예전에는 상무위원들끼리 거의 멱살잡이까지 갈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위원들이 속한 하벌이 뒤에 있기 때문이겠죠. 업무 분장과 다수결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집단체제를 구성합니다. 또 예전에는 제도적으로 상무위원 한 명이 회의에 기습적으로 안건을 올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한 명이 시진핑 주석의 정치국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안건을 올리고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도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이걸 원천 봉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이 2020년 당 규칙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에 총서계의 의제 상정 권한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중앙이든 정치국이든 정치국 상무이든 모든 안건을 거치려면 총서기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그 전까지 총서기의 권한은 회의 개최와 주제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차기를 지명했어야 하는 시기는 관례상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2017년 19차 당대회였습니다. 안 했죠. 2018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고요. 2020년에는 상무위원회 집단 지도체제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했다는 건 여전히 시 주석의 지위가 그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거고요. 지금도 당 원로들 사이에선 분노와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당이 넓고 지방 권력이 센 중국에선 멀리 갈수록 반대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도 사면임은 좀 심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썰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시 주석 1인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라고 하는데 당대회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로 블룸버그 통신은 6개를 뽑았습니다. 나열해보면 상무위원회 구성, 총리는 누구냐, 정치국원 가운데 시진핑계 몇 명이냐, 그리고 영수라는 칭호는 갖게 되느냐, 핵심 자리인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 세 자리를 시 주석이 유지하느냐, 또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헌법인 당장에 어떤 형태로 등록이 되느냐, 이렇게 6가지입니다.
상무위원은 지금도 7명 중에 4명이 시진핑계입니다. 리커창 왕양정업주석, 한정 상무부총리가 공청단파죠. 중국의 3대 파벌은 원래 2세 집단인 태자당, 상하이에서 큰 장점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 공산당 예비조직인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공청단파라고 하는데요. 태자당은 사실 예전에는 주로 국유기업 같은 데로 가서 꿀 빠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정치 쪽엔 숫자가 적었습니다. 상하이방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진 게 약점이고요. 그나마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공천단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시진핑 주석과 끈이 있는 시자진, 시진핑 가싱주룹과 나머지로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자진이 이번에 7명 중에 5명을 차지하면 게임은 끝난 거고요. 4대3 구도가 유지되면 여전히 견제 세력이 있고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시자진에서 나오느냐 아니냐인데요. 지금은 중국 경제가 너무 엄중한 상황이어서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는 경제 전문가를 시킬 거라는 예상이 많고요. 또 어차피 경제가 안 좋을 거라면 반대파한테 맡기는 정치적 선택을 할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16일 일요일에 당대회를 개막하고 일주일 정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2주씩도 하고 그랬다는데 최근에는 일주일로 굳어졌고요. 물론 공산당이 폐막일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대회 첫날은 시 주석이 지금까지 5년인 19기의 활동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향후 5년의 중국 정치, 외교,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 투표를 하고 폐막을 하고요. 23일 일요일에는 20기 중앙위원회의 첫 전체회의 20기 일중전회가 열립니다. 일중전회에서 정치국원과 상무위원을 뽑는데 미리 결정된 거라 오전에 끝나고요. 한국 시간에 낮 12시쯤 시 주석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상무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누구인지 서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3기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 일당 독재,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다소 모순된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경제도 사회주의 색채가 더 강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과의 패권전장에 대비해서 장수도 안 바꾸고 오히려 권력을 몰아주고요. 민영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국유기업으로 흡수하면서 통제를 더욱 강화할 텐데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